할게요. 절 앞에다가 탑 만드는 거 다 알지? 지금도 우리 이제 절에 가면은 탑 다 있잖아요. 유명한 탑들. 탑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왜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불교하면 생각나는 핵심 존재 바로 부처님이잖아. 그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설명하자면 좀 긴데 부처의 사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사리가 뭐냐면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 불에 태운다는 거야, 시신을. 근데 불에 태우는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믿냐면 승려든 어떤 불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이제 사망하고 나서 화장을 시켰을 때 몸에서 하얀색 동글동글한 이 딱딱한 알갱이 같은 게 나와요. 이걸 사리라고 하고 그 살아있을 때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선하게 살았거나 수행을 열심히 했거나 이런 존재의 몸일수록 사리가 많이 나온다고 믿었어. 그래서 승려가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했는데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어떤 그 양에 따라서 아 이분이 더 이제 훌륭했고 이런 걸 평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죠. 우린 석가모니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몸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사리가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리가 불교가 전파된 모든 나라들로 나누어졌대요. 한반도로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너무 소중한 거잖아. 이걸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탑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 앞에서 예배를 지내고 그랬다라는 거지. 아,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럼 탑은 도대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초반에는 나무를 이용해서 목탑을 만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오래오래 변질되지 않고 오래 보존을 할 수 있는 석탑. 돌로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목탑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당연하지 않겠어? 나무로 아무리 탑을 견고하게 만든다 해도 이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났어요? 삼국시대부터 1500년이 훨씬 지났는데 나무탑이 남아있을 수가 없지. 일부 석탑만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자,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제일 먼저 고구려부터 가는데 아, 우리 공부 양을 덜어준 고마운 고구려. 고구려는 거의 목탑을 만들었대요. 그럼 선생님이 방금 얘기를 했잖아. 주로 목탑을 만들었다 보니까 삼국시대 고구려 탑 중에 현재 남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부할 게 없고요. 자, 이제 백제부터가 중요한데 백제 탑 중에는 중요한 게 두 개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 중요한 색깔 빨간색으로 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백제의 경우에 중요한 백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돌탑이 있어요. 그 탑이 바로 무엇이냐? 전라북도 익산에 가면 있는 탑인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하는 게 백제 최초의 탑이야. 자, 익산은 지역의 이름이고요. 자, 미륵사? 아까 선생님이 미륵사를 알려줬어. 근데 왜 여기는 미륵사지라고 썼지? 다른 절인가? 그게 아니라 절 이름 뒤에 지가 붙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 옛날에 미륵사가 있었는데 그 미륵사라는 절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미륵사 땅, 즉 미륵사의 터에 석탑이 하나 남아있다. 이게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옆에 짠!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진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는데 탑이 어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순한 형태의 기본 탑과는 모양이 좀 달라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분명히 석탑은 석탑인데 돌로 만든 탑인데 어떤 돌로 만든 탑의 형태라기보다는 목탑의 형식. 요거 밑줄 쳐야 돼. 질문 진짜 많이 하는 거야. 목탑의 디자인으로 만든 무슨 탑이다? 돌탑이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화려하고 언뜻 보면 이게 돌로 만든 탑인지 나무로 만든 탑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화려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백제 최초의 탑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탑이 있습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보다는 좀 더 간소하고 안정적인 형태, 좀 단정한 형태로 생긴 탑인데요. 자, 부여 지역에 가면 있는 탑이죠. 정림사지. 이제 이해되지? 정림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지금 절은 없고 터만 있어. 여기에 남아있는 무슨 탑? 5층짜리 석탑. 그래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앞서서 봤던 미륵사지 석탑보다는 좀 더 간소한 형태. 딱 보니까 특징이 간소하고 안정됐다. 뭔지 알겠지?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게 더 세련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간소하고 안정되고 세련된 형태의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신라의 탑으로 넘어갑니다. 신라에서 여러분들 현재 남아있는 탑은 딱 하나예요. 옆으로 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신라에는 어떤 탑이 있냐면
우리 앞에 불교하면서 배웠던 탑, 일단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어요.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탑인데 목탑이잖아요.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죠.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나중에 뒤에 고려시대 가면 배우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말 대단한 탑이었는데 언제 없어지게 되냐면 삼국시대 지나고 통일신라 시대 지나고 왕건이 만든 고려시대 있잖아. 이 고려시대 말기에 몽골이라는 민족이 침입을 해오거든요. 그 몽골 애들이 침입해와서 고려하고 전쟁이 났을 때 아쉽게도 이 황룡사 9층 목탑이 그때 불타서 없어져 버리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요. 그럼 신라의 대표적인 탑 하면 유명한 탑이 있으니 신라의 수도 경주, 지금의 경주에 가면 남아있습니다. 탑 이름이 분황사라는 절에 있다는 거죠. 분황사 석탑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괄호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설명 잘 듣도록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모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돌로 만든 탑이야. 그런데 자, 전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무엇이냐? 벽돌이라는 뜻이고 모라고 하는 건 우리 모방하다, 따라하다 할 때 모방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주로 화강암을 이용해서 돌로탑을 쌓았는데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요. 하나하나 흙을 네모 모양 벽돌로 빚어서 이걸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탑을 만들었었단 말이지. 벽돌로 탑을 만들면 그걸 전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에서 만드는 벽돌탑의 형태를 흉내냈다라는 거야. 화강암을 꼭 벽돌인 것처럼 다 잘라요. 네모 반듯하게 잘라서 그걸 쌓아서 탑을 만들었어. 벽돌을 구운 건 아니니까 벽돌탑이라고는 할 수 없고 석탑은 석탑인데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이다.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탑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반드시 복습할 때는 사진과 같이 공부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상 정리하도록 할게요. 부처님을 만들어서 새긴 혹은 만든 혹은 새긴 조각상을 우리가 불상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거 봐봐. 고구려의 대표 불상, 백제 대표 불상, 신라 대표 불상을 써놨어. 근데 딱 보니까 어이가 없지. 이름이 너무 길어. 이게 불상 하나의 이름이야. 자, 지금부터 부담감을 버리시고 불상의 이름을 외워서 쓰라는 문제는 사실 거의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진짜 손에 장지져요. 이건 주관식에 안 나오고 대신에 불상의 이름이 시험에 출제됐을 때 사진 자료. 자, 이 이름이 나오면 요 사진들 중에 어떤 게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인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어느 나라 불상인지 알아야 되겠지. 선생님이 지금 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 불상의 이름 별거 아니라는 뜻이야.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썼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밑줄 친 요 밑에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짠 하고 등장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먼저 고구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상이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냐면 중국 북쪽 지역에 선비족이라는 민족이 만든 북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북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북위 스타일의 불상이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첫 번째 금동부터 갈게요. 금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청동으로 불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금칠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청동불상의 금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가 7년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기, 연도예요. 이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 여러분들은 지금 앞모습을 보지만 이 불상을 뒤로 이렇게 딱 돌려봤더니 등판에 한자로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야.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 불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쓰여져 있었어요. 연가 7년 기민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야. 이게 구체적으로는 6세기 초반 539년인데요. 어쨌든 연가 7년명이라는 건 요게 만들어진 시기. 다음, 열애라고 하는 건 뭐냐? 부처님 이름이에요. 석가모니를 부르는 표현이 10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개의 이름이 바로 열애, 즉 부처님, 부처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이 조각상의 모양입니다. 입상이라고 할 때 입이 뭐예요? 한자로 설립자잖아요. 설립. 서 있어. 앉아있는 부처님 조각상도 있고 누워있는 부처님 조각상도 있고 앞바다리 하고 있는 부처님 조각상도 있고 반만 앞바다리를 하고 있는 조각상도 있고 그거에 따라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누워있는 건 와상, 앉아있는 건 좌상, 그 다음에 앞바다리 하고 있는 가부좌상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입상이라고 하는 건 서 있는 조각상이라는 뜻이죠.
되게 쉬워요. 그러면 고구려 이 불상은 뭐야? 청동으로 만들어서 금칠을 했는데 연가 7년에 만들어졌고 부처님이 서 있는 조각상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번에는 백제로 가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백제 대표적인 불상은 서산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인데 모든 부처님들은 다 웃고 계셔요. 웃고 계시는데 특히 보자면, 비교를 해보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부처님들이 웃고 계시지만 가장 온화하고 뭔가 정감 있게 왠지 끌리는 느낌으로 웃고 있는 게 바로 백제 서산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 그래서 이 불상을요 백제의 미소라고 불러요. 제일 유명한 미소를 띠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 얘는 백제의 미소, 얘는 친근한 미소 구분할 필요는 절대 없어. 울고 있는 부처님 조각상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더 쉬워. 서산용현리에 있다라는 거야, 이 불상이. 다음, 마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해는 바위의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조각상을 빚어서 만든 게 아니고 바위가 이렇게, 여기가 바위야.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고 때리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새겼다. 바위에 새긴 부처님인데 한 명만 새긴 게 아니라 3존, 3분이나 새긴 조각상. 그래서 서산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신라에 있는 불상은 바로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입상. 이번에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이 불상은 경주 배동이라는 지역에 있고 돌로 조각을 해서 만들었어. 부처님이고 3분이 서 있는 조각상이네.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입상입니다. 안 외워도 되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사진하고 이름을 연결시킬 수